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지난주 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된 8살 남자아이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1차 소견 결과 사망할 정도의 외상은 없다고도 밝혀졌는데요. 그런데 숨진 아이의 형이 2년 전 부모와 함께 사는 지인에게 폭행을 당해 분리 조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망하기까지의 과정도 석연치 않습니다. 이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구급차 2대가 연달아 골목으로 들어가고 이어 경찰차도 등장합니다. 지난 4일 오전 11시 27분쯤 강릉의 한 주택에서 8살 남자 어린이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눈에는 멍이 든 상태였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 결과 사망할 정도의 외상이 없는 것으로 숨진 아동에 대한 1차 소견을 밝혔고 경찰 역시 정확한 사망 원인을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숨진 아이를 발견하기까지의 과정이 석연치 않습니다. 지난달 25일 숨진 아이는 눈에 멍이 든 채로 등교하자 담임 선생님은 경찰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과 시청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곧장 확인에 나섰지만 지적장애를 앓고 있던 해당 아동은 이렇다 할 진술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29일부터는 감기를 앓고 있다며 학교에 가지 않았고 담임교사는 해당 가정을 방문해 감기를 앓고 있는 아동의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아동이 숨진 채로 발견된 겁니다. 경찰이 아이의 사망 이후 눈에 멍이 든 상황에 대해 물었는데 숨진 아이의 어머니와 형제들의 진술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숨진 아이의 형제들은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어머니의 지인이 책을 치우는 과정에서 숨진 아동이 얼떨결에 책에 맞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인은 지난 2022년 숨진 아동의 형을 폭행했고 폭행당한 아동은 분리 조치를 요구해 현재까지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때 부모에게는 방임으로 아동학대와 관련한 교육을 받으라는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 가정은 인천에 살고 있던 지난 2018년에도 아동학대 사례관리 대상이었습니다. 현재 남은 형제들 모두 시설로 보내졌는데 일부 아동은 다시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보이고 있습니다. 집에 가야 된다고 그냥 집에 그냥 이제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도 이제 자기 집이 최고인 것 같아요. 애들은. 시설에 있을 수 있으면 시설에서 조금 더 조금 해주고 싶은데 양육을 보호를 해주고 싶은데 아직 정확한 사망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경찰은 사망 원인을 파악하는 한편 이와 별개로 아이의 눈에 멍이 든 이유에 대해 조사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총선 사전투표율이 역대 총선 가운데 가장 높았는데요. 본투표에서 지지층 결집도와 막판 부동층의 표심이 최대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사전투표가 도입된 건 8년 전인 20대 총선부터입니다. 당시 13.36%를 기록했던 강원도 사전투표율은 21대 총선에서 28.75%로 올랐고 이번엔 32.64%로 사상 처음 30%를 돌파했습니다. 국가가 잘 돼야죠. 정상적인 국가를 위해서 빨리 투표하고 싶었습니다. 이처럼 사전 투표율이 높자 도내 여야 정당들이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역대 총선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사전 투표에서 더 많이 표를 얻었다고 자신했습니다. 사전 투표는 비교적 젊은 층들이 많이 참여하는 데다 이번 선거가 무능한 윤석열 정권을 투표로 심판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던 만큼 민주당 지지층이 결집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실정에 대한 강원도민들의 분노의 투표가 투표율을 높이 올린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총선에서 강원도 8석 가운데 과반 승리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국민의힘은 중앙당 차원의 대대적인 사전투표 동료가 있었고 강원도 8명 후보들도 모두 사전투표했다며 이런 홍보가 보수층을 투표장으로 이끌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이번 선거부터 수검표가 도입돼 사전투표에 대한 불신이 많이 해소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보수층 결집이 확인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권자의 거대 야당의 횡포를 막겠다는 표심이 반영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강원도 7개 선거구를 우세로 판단했고 나머지 한 곳은 접전지로 분류했습니다. 선거일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막판 부동층의 표심과 선거 당일 지지층의 결집도가 최대의 변수로 꼽힙니다. 지난주 보도된 여론조사에서 지지 후보를 결정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부동층은 도내 8개 선거구에서 최소 7.3%, 최대 12%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오차범위 내 접전이 벌어진 원주갑 선거구에서는 부동층이 12%에 달해 이들의 선택에 따라 당락이 좌우될 수 있습니다. 또 이번 총선 의미로 정부 지원론을 선택한 도민이 50.4%, 정부 견제론을 선택한 도민은 42.2%로 오차범위 안에서 팽팽했습니다. 이에 따라 4월 10일 본선거에서 어느 쪽이 더 결집돼 투표하느냐가 승패를 가를 최대 변수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지난 주말 국민의힘 권성동 후보 유세 현장에 김홍규 강릉시장이 모습을 보여 선거 중립 의무 위반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중남 후보 측은 김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강릉시 선관위에 고발했습니다. 김홍규 시장은 업무 처리 과정에서 동선이 겹친 것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중남 후보 선거본부 관계자들이 강릉시 선관위를 찾았습니다. 지난 6일 오후 권성동 후보의 주문진 유세장에 김홍규 강릉시장이 나타나 주민들과 인사를 나눈 것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신속히 조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한 겁니다. 특정 후보의 유세장에만 나타나 유권자와 접촉한 것만으로도 강릉시장이라는 지위를 통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주장입니다. 저희 이 유세장이나 운동원들한테 접근하여 공정하게 이 형평성 맞게 그렇게 격려와 응원을 하였다면은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 한쪽에 편향되게 공직선거법 제9조에서는 시장 같은 공직자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면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홍규 시장은 지난해 부활한 주문진 5일장 현황과 동해 북부선 주문진역 입지 확인을 위해 주문진을 방문 중이었고 통로를 지나다 유세 현장을 마주친 것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권 후보를 지지하는 등의 어떤 정치적 행위도 한 적이 없다며 주민들을 만나 인사를 나눈 것이 무슨 문제냐며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시장 업무를 챙기는 과정 중 우연히 동선이 겹친 것을 악의적으로 몰고 있다는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관여할 이유도 없고 내 일을 했을 뿐입니다. 선거가 있다고 해서 시장이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거야말로 직무유기다. 그리고 선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선거는 후보자들이 시민들과 하면 되는 거고. 공식 선거운동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캠프 간 고소, 고발이 난무하는 가운데 특정 단체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된 것은 강원도 내에선 처음입니다. 선관위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제22대 총선의 속초 고성 인제 양양선거구에 국민의힘 이양수 후보의 양양선대위가 양양군 의회에 더불어민주당 박봉균 의원을 후보자 비방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했습니다. 이양수 후보의 양양선대위는 박 군 의원이 지난 7일 자신의 SNS에 필요한 예산을 한 푼도 못 가져오는 후보를 또 찍으시겠습니까? 라고 하고 또 국회의원을 2번 시켜줬더니 본인 재산만 2배 이상 늘렸다라고 게시한 건 허위사실로 특정 후보를 비방한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봉균 군 의원은 5세 케이블카 사업의 사례를 보면 지역구 국회의원이 국비를 확보하지 못해 1,100억 원 상당의 사업비를 양양군이 지방비로 충당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고 재산과 관련한 내용은 선거 공보물에 나온 수치를 근거로 제시한 것이라며 허위사실이 전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가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의 사무장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사무장은 당내 경선에서 상대 후보자에게 불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타 후보자가 의뢰한 불법 여론조사가 검찰에 송치된 사실이 있다라는 성명서를 지역 언론기자 등 68명에게 전자우편으로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거법에는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4년 동안 미디어 매체에 언급된 주요 이슈를 정리해 놓은 총선 이슈트리 저희가 여러 차례 소개했습니다. 강릉 지역구 후보 3명은 공약에 이런 유권자들의 관심 분야를 얼마나 녹여냈을까요? 이준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4년 동안 강릉을 다룬 기사 2만 5천여 건을 분석한 자료입니다. 재해와 문화, 관광, 지역 발전의 3가지 분야에 많이 등장하는 키워드를 20개씩 뽑았습니다. 강릉 선거구 후보들은 선거 공보물에서 어떤 키워드들을 반영하고 차별화된 자신만의 공약을 내세웠을까? 기호 1번 김중남 후보의 지역발전 공약을 살펴봤습니다. 인천과 강릉을 잇는 고속철도의 조기 완공과 강릉 실리콘밸리 구축 등을 내세웁니다. 문화관광 분야로는 단오를 활용한 365일 축제와 강릉 문학관, 제2아트센터 신설 등을 약속해 지역 유권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했습니다. 또 지역화폐를 활용한 자영업 지원과 청년들의 기본소득이나 창업기금 설치를 법제화하는 등의 복지 공약은 차별화된 공약으로 손꼽힙니다. 기호 2번 권성동 후보는 현역의 이점을 살린 의정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KTX 강릉선 신설과 천연물 바이오 국가산단 최종 후보지 선정 등을 주요 성과로 꼽았습니다. 유권자가 바라는 지역발전 공약으로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사업과 연어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조성 등을 내세웁니다. 또 지난해 발생한 강릉 산불의 피해 복구와 국제 스케이트장 강릉 유치 등 올림픽 시설에 대한 정부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기호 7번 이영남 후보는 사회 정의와 공정 중심의 차별화된 공약이 눈에 띕니다. 선출직 공직자의 6촌 이내 사업자의 불합리한 수의 계약을 사전에 방지하고 법조인의 정계 진출 유예를 내세웁니다. 또 지방선거의 시스템 공천 도입과 지역 정치인을 육성하는 아카데미를 만들고 강릉 시민이 소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개설을 약속했습니다. 여기에다 여성들이 유리천장을 깨고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후보마다 그려내는 강릉의 미래 청사진이 대부분 차별화된 점이 이번 새 후보 공약의 특징입니다. 다양한 공약을 제시한 각 후보들에게 표심이 어떻게 쏠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강릉시가 지난해 강릉 산불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난 이달 모두 135헥타르 산림에 조림과 벌채 작업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강릉시는 87헥타르에 달하는 면적에 산불 피해를 입은 소나무 등의 벌채를 마치고 산림이나 해안가 48헥타르에는 조림 복구를 위해 해송이나 벚나무를 식재했습니다. 또 산불 발생 시 확산 최소화를 위해 내륙 지역 산림에는 산수유, 3번나무, 밤나무 등 화렵수를 식재하고 있습니다. 공보의 파견으로 의료 공백이 가시화되고 있는 강원을 포함한 전국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도 비대면 진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됩니다. 비대면 진료 대상은 보건진료소를 제외한 보건소와 보건지소로 보건복지부의 시범사업 지침에 따라 빠르면 이달 말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앞서 정부의 비상진료 대책에는 지난 2월부터 보건소를 제외한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가 허용됐고 전국적으로 100명이 넘는 공보의가 주요 대학병원에 파견되면서 농어촌 지역의 의료 공백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법원이 양양공항 거점 항공사 플라이강원에 기업 매각을 진행할 수 있는 기한을 한 차례 더 연장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플라이강원에 대한 기업회생 계획안의 제출 기한을 기존 5일에서 다음 달 3일로 연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간 플라이강원은 앞서 2차례 공개 매각이 무산됐으며 현재 복수의 기업과 기업 매각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아파트 매매가를 놓고 우리나라 양대 조사업체인 한국부동산원과 KB부동산이 춘천과 원주에 각각 엇갈린 지수를 내놨습니다. 4월 1일 기준으로 춘천의 아파트 매매가는 부동산원은 0.04% 하락했다고 분석했지만 KB지수는 0.3, 비율료는 0.23%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원주의 경우 부동산원 자료는 0.09% 올랐지만 KB는 지난주와 동일하다고 분석했습니다. 강릉의 경우는 양쪽 모두 하락세로 분석했는데 부동산원은 0.18% 하락, KB는 매매지수 0.2 하락으로 나왔습니다. 뉴스데스크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